한글은 저희 한글 네오 버전 열어주시면 됩니다. 한글 네오 버전, 한글이라고 아마 적혀 있죠? 파일에서 불러오기. 만약에 USB에 저장하신 분은 USB를 꽂아놓고 파일을 부르셔야 될 테고요. 만약에 내가 자리에다가 본인 이름 뒤에 한글이라고 적어서 문서를 저장한 경우는 그 해당 문서를 불러오시면 돼요. 자, 저는 문서에 제 이름 뒤에 한글이라고 폴더를 만들었었고요. 해당 폴더를 따닥 눌러서 쓱싹 한글 2014를 불러올게요. 따닥. 사장에 따닥. 분야의 회원 모집 요 파일을 따닥 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분야의 회원 모집 HWP 파일을 불러온 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조건에 보니까 1, 2, 3, 4 번호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밑에 출력 형태에도 보면 1, 2, 3, 4 숫자가 적혀져 있죠. 그 숫자 부분의 조건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분야의 회원 모집 공고라는 이 제목부터 설정을 해보려고요. 자, 일단은 글씨체나 글씨 크기와 같은 서식을 주기 위해서는 블록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회원 모집 공고라는 첫 줄을 선택을 할게요. 첫 줄을 선택하실 땐 I자 모양 나올 때 끌어서 범위를 잡으셔도 되지만 한 줄을 선택한다 라고 할 때는 이 I자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문장보다 왼쪽으로 가보면 흰색 화살표가 나오고 이때 클릭하셔도 한 줄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 선택을 하셨다면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조건은 글꼴이 함초롱 도둠으로 하래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함초롱 바탕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글꼴이 되겠는데 여기다 클릭하시고 적어보면 안 나와요. 이럴 땐 모든 글꼴 가서 보시면 글씨를 적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함초롱 도둠을 클릭. 물론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함초롱 도둠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꽤 많이 휠을 굴려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선택하시고 이 위에를 클릭하셔서 함초롱 도둠 이렇게 치시면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함초롱 도둠. 일단 조건 1번까지 만든 후에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자, 일단 글씨체를 바꿨죠. 이제 글씨의 크기를 조절할 차례였는데요. 요 옆에 있는 게 글자 크기예요. 자, 얘가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32포인트로 맞춰라 라고 했기 때문에 32 적고 엔터 치시면 글씨가 32포인트만큼 크게 바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번엔 글자 색을 빨간색을 줘볼게요. 자, 아까 여기 글꼴에서 글자 크기에서 옆에 보면 얘가 진하게, 기울임, 얘가 밑줄, 그 다음 얘가 취소선, 그 옆에 있는 애가 글자 색이라고 해요. 여기 글자 색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 있죠? 이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글자 색깔이 보입니다. 여기서 빨강을 고르시면 색깔이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블록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반전된 색깔, 즉 아까 빨간색을 내가 골랐더라도 파란 색깔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딴 데 누르면 원래 색깔이 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딱. 여기까지 한 게 제목 부분을 꾸민 거죠.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죠.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부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까지의 문단을 먼저 블록 지정해 주세요. 자, 이때 2번 글꼴은 아까처럼 함초롱 도둠. 그럼 여기 클릭하시고 그럼 함초롱 도둠 뜨죠? 클릭.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요 옆에 글자 크기를 클릭하시고 13 적고 엔터. 그러면 13포인트로 맞춰졌죠? 자,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는 들여쓰기를 하라고 하네요. 자, 문단 모양을 이 블록 지정한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중간쯤에 문단 모양이라고 보일 거예요. 가끔 이제 한글 버전들마다 얘가 앞에 있기도 하고 막 뒤에 어디 다른 장소에 있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문단 모양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블록 지정이 되어 있는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 이렇게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문단 모양을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이거 나중에 한글 문서를 더 많이 만드실 때는 Alt-T라는 단축키를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문단 모양을 들어가 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들여쓰기 있죠? 자, 들여쓰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문장을 적을 때요. 문장의 맨 첫 글자를 한자 안으로 들여서 적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들여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누르면 여기 10포인트로 들여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포인트는 원래 이게 기본 글꼴이 10포인트다 보니까 10포인트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이 글꼴은 우리가 13포인트로 적었기 때문에 들여쓰기도 13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안으로 들여 넣게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 13으로 낮춘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 관자가 안쪽으로 들어갈 테고요. 우리 아파트의 여기 앞에 한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래라고 되어 있는 요 줄을 선택을 할게요. 자, 요거는 글꼴을 함초롱 도둠,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아래라는 글자만 하향으로, 음영색은 멜론으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아래 부분을 범위를 잡았다면은 글씨는 함초롱 도둠을 골라보죠. 함초롱 도둠을 최근에 골랐다면 아마 이 위쪽에 있을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최근에 고른 글꼴은 여기 위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함초롱 도둠을 계속 칠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함초롱 도둠이 설정이 됩니다. 글자 크기도 13포인트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스핀 단추를 누르면 1픽셀씩 1포인트씩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포인트로 맞추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일단 이렇게만 맞춰볼게요. 함초롱 도둠 13포인트. 잘 되셨다면 딴 데 눌러서 블록을 잠시 해제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아래라는 글자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라는 글자에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서식에 보시면은 서식 옆에 세모 누르면 글자 모양 있죠? 서식 옆에 세모 글자 모양 클릭. 자, 여기를 글자 색은 하양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음영색은 멜론색이 딱 없으면 그냥 비슷한 녹색으로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버전마다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아마 완전히 똑같은 버전은 아니라서 색깔이 같은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녹색으로 할게요, 저는. 그러고 설정하면은 아래라는 부분이 글씨는 흰색으로 바꿨고 그 다음 음영색인 배경색은 녹색으로 설정한 게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정렬까지. 자, 여기 잘 됐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4번은 뭔가 봤더니 접수기간 모집 대상 해서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바꿔야 될 부분을 블록 지정해보죠. 접수기간서부터 쭉 끌어서 접수 문의까지 이렇게 4개의 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일단 4번을 따라가 보니까 글꼴은 함초롱 도둠이래요. 그럼 여기 눌러서 제일 위쪽에
우리 최근에 고른 거 중에 함초롱 도둠을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저는 그냥 클릭하고 함 이렇게 적어도 쉽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찾기도 하는데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함초롱 도둠, 그죠? 자, 글자 크기는 여기도 13포인트니까 여기 13포인트로 맞출게요. 글자 크기를 클릭하시고 13 적고 엔터. 자, 13포인트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함초롱 도둠의 13포인트. 그래서 이 아래를 조금 안에 여백을, 왼쪽에 여백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블록 지정한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 또는 서식 옆에 문단 모양 둘 다 괜찮아요.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세요. 저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이 편해서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보면 여백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왼쪽 여백을 여기서는 20을 줘라 라고 했죠. 그럼 20포인트로 왼쪽 여백을 준다면 용지 여백보다 20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글씨가 적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줄 간격이 기본값은 160으로 맞춰져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접수기간 모집 대상 방법 문의 부분은 조금 더 여백을 더 넓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 줄 간격을 여기서는 250으로 그러고 설정해 볼까요? 그러면 안으로 20만큼 들어가고 접수기간 모집 대상 사이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 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솔관리사무소장은 제목과 같이 좀 크게 만들 거예요. 조금 강조를 줄 계획입니다. 자, 일단은 서식을 줄 거니까 블록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글꼴은 함초롱 도둠, 그 다음 글자 크기는 32포인트, 그리고 진하게를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양각이라는 게 안 보이죠? 양각은 기본적으로 많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글자에 대한 서식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블럭 지정한 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자 모양으로 가볼게요. 또는 서식의 글자 모양도 똑같습니다. 자, 글자 모양이 왔는데 여기 속성이 더 다양하게 보이죠? 자, 얘가 진하게고요.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그 다음 얘가 취소선, 얘가 외곽선. 저번에 아마 외곽선도 활용해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자, 얘가 양각, 음각이라고 해요. 양각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글자를 양각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살짝 차이가 나는데 사실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살짝 보시면 조금 튀어나와 보여요. 그 옆에 있는 게 음각이라고 하는데 얘는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제에선 양각을 주랬으니까 양각으로 눌러주시고요. 기왕 설명하는 김에 요 끝에까지 설명할게요. 얘는 첨자 문자. 첨자라는 건 뭐냐면 원래 글자의 4분의 1만한 글자를 첨자 문자라고 해요. 왜 우리가 보면은 몇 제곱 센티미터 막 이렇게 적을 때 2가 작게 적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첨자로 2를 적으면 되는 거죠. 요거 아래 첨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적혀지는 4분의 1만한 글자. 그 옆에 가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 설정했던 속성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보통 모양이라고 해요. 자, 일단 설명만 한번 쭉 했었고요. 양각을 체크한 다음에 설정. 그러면 얘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배분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배분정렬은 요 위에 서식 상자에 보시면 양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다음에 있는 게 배분정렬이라고 합니다. 얘는 문단에서 각 단어의 간격을 균등하게 분할을 해주는 게 배분정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걸 딱 누르면 한솔관리사무소장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자 할 때 이런 배분 정렬을 하기도 하는데, 배분 정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이에서 그냥 한 칸씩 띄어서 스페이스바로 띄어서 적기도 해요. 예. 크게 뭐 차이점이 보이진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수호관리사무소장의 분야의 회원 모집 공고문을 만들어 봤네요. 자, 잘 됐는지. 배분 정렬은 여기 보면 서식 도구 상자에 여기 얘가 이제 배분 정렬이에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의 분야의 회원 모집 공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거 다 만드신 분은 저장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실 때 그냥 저장을 눌러버리게 된다면 원본이 사라져 버립니다. 네, 내가 나중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원본은 좀 남아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1월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2월달이 이제 곧 올 텐데 1월에 내가 어떤 자료를 적었는데 그거를 다음 달에 불러와 가지고 내용만 살짝 고쳐서 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서식을 항상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가져와서 내용만 고치고 또 저장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원래 있던 게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그 서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건 반드시 좀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기능인데요. 아까 저번부터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저장하실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때 혹시 다른 부분이 이렇게 블록이 지정되어 있으면은 파일에 블록 저장이라고 뜨니까 유의해 주세요. 이럴 때는 딴 데 한번 클릭하시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시면 돼요. 저장할 경로는 아까 문서에 본인 이름 뒤에 한글 적었던 폴더 있었죠? 이 폴더에 따닥 여기다 분야의 회원 모집이라고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해볼게요. 자, 아직 창 닫지 마시고요. 페이지를 좀 많이 넘겨서 44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자, 분야회 회원 모집 공고에서 지금 중간쯤에 보면은 분야 회원 모집을 공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야 회원이라는 부분을 한번 한자로 단어를 바꿔볼까 합니다. 자, 분야 회원의 범위를 잡아보고 한자 키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분야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한자 단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분야 회원이 뜨겠지만 이 분야 회원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 단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범위를 잡고 한자 키를 눌렀을 때 분야까지밖에 뜨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분야 회원이라는 한자 단어를 주로 자주 좀 쓰게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요 옆에 보면 플러스 보이세요? 이게 한자 단어 등록이에요.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한글은 분야 회원까지만 더 적고 그 다음 밑에 한자로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부자부터 찾아서 넣어볼게요. 부자가 지금 보니까는 네, 부자가 여기 바꾸기, 여자 바꾸기, 회자 바꾸기, 원자 바꾸기 해놓고 등록을 누르면 분야회원이 등록이 됐어요. 그럼 잠깐 이 한자로 바꾸기 창을 닫고 다시 한자 키를 눌러보시면 이제 분야회원이 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뜨게 됩니다.
자, 바꾸기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가 또 다른가 봤더니 접수기간, 모집기간 이 부분이 지금 화살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밑에 접수기간서부터 접수문의 여기까지의 내용인데요. 일단 요 접자 앞에다가 커서를 찍어주세요. 커서 찍어 두셨어요? 그러면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자, 특수문자를 꺼내는 단축키는 컨트롤 F10번입니다. 내가 단축키를 못 외운다면 편집의 문자표에 문자표로 들어가면 되지만 이렇게 단축키를 쓸 때마다 문자표에 문자표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F10번. 그러면 이렇게 단축키 이 특수문자 적을 수 있는 문자표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 있는 요 화살표 손가락 기호 있죠? 선택하고 넣기.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갔죠? 한 칸 뛸게요. 여기 지금 손가락 기호서부터 띄어쓰기 한 데까지를 일단 이렇게 블록 지정해 주세요. 자, 블록을 지정하셨다면 컨트롤 C 눌러볼까요? 컨트롤 누르면서 C는 복사하기예요. 그 다음 여기 모집 대상 앞에다 커서 놓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예요. 접수 방법 앞에 커서 놓고 똑같이 컨트롤 V. 접수문의 앞에 커서 놓고 똑같이 컨트롤 V.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저장하실 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셔서 문서에 저희 본인 이름 폴더 뒤에 한글이라 적은 폴더 있었죠? 여기를 따닥 하고 이름이 똑같으면 덮어 씌워져 버리니까 분야의 회원 모집 뭐 서식이라든지 그쵸, 뭐 다시 1이라든지 뭔가 약간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되세요. 저장. 그러면 잘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파일에서 제가 불러오기를 해서 만약에 아까 부녀회 회원 모집까지만 적은 거 얘를 불러오면 아까 요거 서식 안 준 것들 있죠. 부녀 회원 안 주고 요거 안 준 것들 그런 게 불러지는 거고 파일에 불러오기를 해서 아까 제가 요거 서식이라고 이름 준 거를 만약에 누르게 된다면 여기 이렇게 서식을 준 것까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럼 조금 쉬셨다가 챕터 6번 등산 코스 난이도 소개 여기서는요.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긁어다가 오는 것 그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인터넷의 자료를 한글로 가져와서 편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사진과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이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6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화면은 새 창을 좀 띄울게요. 여기 새 문서를 눌러서 새 창을 띄워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새 문서가 떴어요. 여기다가 일단 페이지는 46페이지요. 월출산 등산 코스 난이도 소개 천왕지구 순환 코스 이렇게 두 줄을 좀 적을게요. 자,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요즘 눌렀을 때 엣지 브라우저로 들어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엣지 기준에서 해볼게요. 자, 엣지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가 인터넷을 보여주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엣지 브라우저라고 하고 요건 이제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고 이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회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삼성, LG 뭐 똑같이 전자제품 파는 데지만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가 달라서 모양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엣지 브라우저랑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라면 요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엣지 브라우저를 제가 눌렀는데요. 여기 지금 네이버를 찾아 들어갈 때 저는 여기서 네이버를 많이 쳤다 보니까 여기 생겼는데 없으면 그냥 여기 검색에다 네이버라고 치면 돼요. 네이버 적어볼게요. 하고 엔터 치시면 빙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네이버를 찾아줄 거예요. 자, 그럼 네이버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가 일단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다 국립공원 이렇게 쳐서 엔터 눌러주세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에다 국립공원을 찾아줘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여기 국립공원이라고 적혀있는 지금 네이버가 찾아준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국립공원 사이트가 나왔어요. 자,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 요 앞에 조그만하게 창이 하나 더 떴죠. 이거를 팝업 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한 어떤 공지사항 같은 거를 전달하는 창을 팝업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뭐 설련우는 비대면 탐방하래요. 뭐 그런 내용 띄우려고 올렸나 봐요. 자, 이거 창 닫기 눌러서 여기는 닫을게요. 그럼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국립공원 홈페이지 화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찾아 들어오셨나요? 네. 위에 보니까 국립공원의 메뉴들이 보여요. 제일 위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국립공원 배너. 그러니까 국립공원의 그 처음 이제 이미지 배너 같은 게 여기 있는 거고, 보통은 이 부분을 누르면 제일 첫 창, 국립공원의 첫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해요. 그 옆에 보니까 국립공원 탐방, 예약, 자원, 홍보 미디어 이런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 얘네들이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국립공원 탐방 메뉴에 여기 위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하위 메뉴들 보이죠? 월출산 국립공원을 찾아달래요. 어딨나 봤더니 국립공원의 월출산 국립공원 여기 있네요. 찾으셨을까요? 아니면 얘를 딱 누르면 국립공원 탐방이란 메뉴로 가고 여기 있는 월출산 국립공원을 누르셔도 똑같이 창이 뜨게 됩니다.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팝업들이 많이 뜬대요? 창 닫기. 얘도 별로 필요 없죠. 그러면 이것도 창 닫기. 자, 여기까지 잘 띄워져 있나를 좀 볼게요. 코스별 난이도. 그럼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보니까 여기 코스별 난이도라는 데가 보이네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코스별 난이도 메뉴에서 지금 뭘 찾고자 하냐면 천왕지구 순환 코스. 클릭. 그러면 천왕지구 순환 코스는 어떻게 가는지,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설명이 보이고요. 밑에 탐방 코스에 대한 내용, 출발 지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각의 이런 설명들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지도 위에서 휠이 굴려지면은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데 다른 곳에서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도 말고 여기 옆으로 잠깐 지도 옆으로 마우스를 좀 옮겨 주시고요. 그러고 밑으로 조금 이렇게 휠을 굴려보시면 탐방 코스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요 화면이 보이는 상태까지만 좀 띄워주세요. 여기선 좀 메모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 부분을 캡처를 떠서, 그러니까 화면의 일부분을 사진으로 캡처를 떠서 저희 한글 아까 만들었던 문서에다 옮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윈도우 키 보이세요? 키보드에 윈도우 키랑
Shift랑 S를 한 번만 툭 눌러주세요. 윈도우 Shift S 툭.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까맣게 되고요. 커서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될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윈도우 키가 있고요. 그 다음 Shift랑 S. 캡처 도구가 메뉴에 있기는 한데 그거를 단축키로 좀 알아놓으면 편할 것 같아서 윈도우 키랑 Shift S. 이게 간단히 말하면 캡처예요. 네. 이거 컷은 어디다 두고? 네? 어디 아니 어디다 안 둬도 돼요. 그냥 두고 윈도우 Shift S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졌죠. 그러면서 커서 표시는 플러스 표시가 이렇게 떠요. 그럼 내가 따고 싶은 캡처를 하고 싶은 왼쪽 상단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오른쪽 하단까지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고 떼면은 캡처가 됐어요. 자, 이제 밑에 작업 보여줄에 한글 보이죠? 한글에 아까 작업하던 빈문서로 와서 여기 천왕지구 순환 코스에다가 컨트롤 V. 네, 붙이기. 여기 입력해 보시면 스크린샷 요 기능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알려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서 나중에 한번 예제에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천왕지구 순환 코스 붙이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뒤로 넘겨서 50페이지. 이번에는 글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줄여놨었던 아까 월초윤상 국립공원이요. 여기 아까 줄여놨었던 인터넷 창을 다시 열어보면은 여기 내용이 쭉 보일 텐데요.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천왕봉서부터 생생히 느낄 수 있다까지의 내용이 내가 필요하다면 가져다가 긁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파랗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한다 라고 해요. 어디 가버렸어요? 자, 여기 역자에서 마우스 I자 모양 나올 때 누르시면서 끌어요. 생생히 느낄 수 있다까지 대각선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할 거예요. 우리 복사할 때 단축키 뭐 쓴다고요? 네, 그게 더 쉬워요. 뭐 오른쪽 누르고 복사요. 그쵸? 자, 컨트롤 C.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아무런 표시는 안 뜨지만 복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작업하던 한글로 와서 빈문서 여기 와서 내가 붙일 곳이 어디냐면은 요 밑에 요 사진 밑에다 넣을 거거든요. 사진 밑에 엔터 쳐서 이렇게 커서가 요 사진 밑으로 오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붙여볼게요. 붙일 때는 컨트롤 V. 글자만 가져올 거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하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붙여집니다. 자, 파일에 저장하기. 여기서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는 이유는 새 거니까 그냥 새 내용대로 그냥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쓴 거니까 그래서고요.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따로 파일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상자가 떠요. 그럼 우리 문서에 우리 폴더 만들었었죠. 문서에 내 이름 뒤에 한글 들어있는 폴더 따닥 원출사를 등산 코스 난이도 소개 이렇게 할 거 맞으니까 그대로 저장. 네, 그러면 끝난 거죠? 자, 뒷장으로 넘겨서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6강에 한국의 상하가 아니라 산하구나. 한국의 산하 파일을 불러오래요. 한번 가보죠. 파일에서 불러오기. 쓱싹 한글. 문서의 본인 이름 폴더 안에 있는 쓱싹 한글. 얘가 6장 폴더. 한국의 산하. 열어와 보면 별거 없어요. 글씨만 적혀 있어요. 우리 서식 주는 건 이미 다 아니까.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산 목록을 가져올 거거든요. 서울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산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불러올 건데, 그러려면 이제 인터넷을 여는 거죠. 안 돼요. 잠깐만요. 자, 다시 인터넷 열게요. 일단 저는 엣지 브라우저 기준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크롬은 설치를 따로 해야 깔리는 거거든요. 근데 엣지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뭘로 들어가든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연습 때는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 검색에다가 마찬가지로 제가 네이버를 칠 거예요. 네이버. 오타가 났지만 잘 찾아줬네요. 네이버로 가서 검색은 한국의 산하. 파워링크는 광고예요. 얘네들은 네이버에다 광고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말고 밑에 내려보면 한국의 산하라는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한국의 산하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의 산하. 지금 필요한 건 서울 지역에 가볼 만한 산의 목록이죠. 그래서 힌트 부분에 보시면 메뉴 중 한국의 산하 여기에 지역별 서울 순서로 클릭해보면 이렇게 관악산서부터 쫘르륵 17개 산이 나왔어요. 자, 경로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찾아갔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요? 힌트에 보시면 메뉴에서 한국의 산하 여기 보이세요? 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홈 가볼 만한 산 가나다순 지역별 여기 찾았죠? 여기도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클릭. 서울을 클릭해요. 네, 그 다음 서울 17 이렇게 적혀 있는 데를 클릭. 그럼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이 나오죠. 이 중에 몇 개 산 가보셨어요? 여기 1 관악산 있는 데서부터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에서부터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보니까 1, 2, 3, 4는 안 끌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관자서부터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관악산서부터 쭉 청계산까지. 네, 맞아요. 컨트롤 C. 그러고 밑에 한글로 와서 가볼 만한 산, 요 한국의 산하로 와서 컨트롤 V 확인. 1, 2, 3, 4는 안 따라왔으니까 적어줘야 할 것 같네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게요. 네. 붙일 때 컨트롤 V 하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확인. 우리가 불러와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장을 하면 원본이 그대로 덮어져 버려요. 수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저때 만든 거 따닥 한국의 산하란 이름으로 저장하실 거면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잘 되신 분은 6강의 영실 탐방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그냥 이름대로 저장했어요. 파일에서 불러오기. 이번에는 쓱싹 한글 2014에 있는 6강의 영실 탐방로를 불러와 보세요. 실제 이렇게 내용은 있는데 여기다 사진을 넣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을 들어가서 여기 검색을 일단 네이버로 갈게요. 네이버. 아까 한국에 상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럼 어디로 가요? 그냥 창을 닫아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 탭을 열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검색에다가 네이버라고 그냥 쳐서 찾으셔도 돼요. 근데 일단 다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창을 다 닫아버렸고요. 그러고 얘를 다시 불러오는 걸로 했어요. 자, 검색에다가는 네이버라고 적을게요. 네이버. 네이버로 와서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할 건데 한라산 국립공원을 찾아볼게요. 한라산 국립공원. 한라산 국립공원을 이렇게 치다 보면 밑에 자동 완성으로 뜨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한라산 국립공원에 바로가기 창이 돼서 열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라산 국립공원을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탐방 안내라는 메뉴를 눌러보면은 여기서 탐방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탐방 안내. 여기. 이 중에 밑에 보면은 영실 탐방로가 있어요. 탐방로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영실 탐방로가 보입니다. 책에서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해서 붙여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붙였을 때요. 이렇게 그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캡처 도구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책대로도 한번 해보려고요. 어쨌든 여기 영신탐방로 찾아오셨나요? 네. 그러면 안 됐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미지 복사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다시 한글의 영실 탐방로로 가서 붙일 부분에 커서를 놓은 채로 컨트롤 V를 누르면 데이터 형식을 원본 형식 유지로 놓고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잘 나오는데요. 다른 것들을 하실 땐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으로 안 하고요? 네, 네. 텍스트로 안 하고? 네, 텍스트로 하면 안 되죠. 얘는 그림이니까. 텍스트는 뭐냐면 글씨. 그래도 됐어요? 그럼 되는 걸로.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린 게 아까 전에 캡처예요. 사실 캡처가 편할 수도 있죠, 그쵸? 캡처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윈도우즈 키랑 쉬프트 S 그러고 영실 탐방로 범위를 끌어서 잡은 다음에 한글로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인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그림이 가져와지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차이는 없고요. 그냥 쓰는 사람 맘일 것 같은데 제가 글자로 아까 그림으로 복사하는 걸로 처음에 안 드린 이유는 그걸로 안 되는 것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따가지고 가져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림 복사보단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래서 경로는 문서에 본인 이름 뒤에 한글 적은 요 폴더를 따닥 열고 영실 탐방로로 저장. 이렇게 저장해 보세요.